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점 나른해지던 오후, 김유진 씨는 갑작스러운 어기로 책상이 놓여진 각종 스낵을 마구 집어먹고 싶어졌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를 먹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게 뻔했다. 그러던 중 어떤 간식을 먹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떠올랐고 유진 씨는 최근에 보날고 먹으면 더 건강하다. 영양소가 풍부한 간식 추천이라는 기사를 기억해냈다. 유진 씨는 책상에 앉아 자신이 읽은 기사의 내용을 떠올리며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추천 간식으로는 견과류 믹스가 있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견과류 믹스는 고단백 식품으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에도 탁월했다. 유진 씨는 사무실 책상 서랍에 비상용으로 챙겨두었던 견과류를 꺼내어 간단히 한 손에 쥐고 입으로 가져갔다. 한 입 가득한 견과류의 바삭함과 고소함 덕분에 금세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두 번째로 떠오른 간식은 그릭 요거트였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유진 씨는 점심시간에 가까운 편의점에서 사온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꺼내어 꿀을 살짝 뿌려 먹었다. 새콤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다. 기자가 추천한 이 간식은 디저트처럼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었다. 세 번째로 유진 씨가 떠올린 것은 과일이었다.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가 추천되었는데 이 과일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유진 씨는 사무실 주위 과일 가게에서 사온 신선한 블루베리와 딸기를 작게 잘라 한 그릇에 담고 천천히 음미했다. 상큼한 맛이 마치 여름철 시원한 바람처럼 온몸을 감싸주었고 눈에 피로도 풀리는 듯했다. 마지막 간식으로는 다크 초콜릿이었다. 70% 이상의 카카오 함량을 자랑하는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혈압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진 씨는 가방에서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찾았고 씹을수록 은은하게 퍼지는 쌉싸름함과 단맛이 업무 중 받았던 스트레스를 서서히 녹여주었다. 이처럼 유진 씨는 간식 하나를 선택할 때도 영양소를 고려하면서 건강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찾기보다는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면서 더 신중해졌다. 포만감과 만족감으로 가득 찬 유진 씨는 다시금 활기차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건강한 간식 선택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몇 가지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고 점차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차올랐다. 이렇게 해서 유진 씨의 건강한 간식 여정은 계속된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업무, 인간관계, 다양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가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삶 속에서도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걷기는 우선 신체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체중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통해 여분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중 감량 또는 유지에 성공합니다. 이는 걷기가 근육을 움직이고 몸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걷기의 또 다른 이점은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걷기의 이점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걷는 동안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두뇌 기능을 개선시키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걷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걷기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체력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 한두 정거장전에서 내리거나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걷기에서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연과 가까운 장소, 예를 들어 공원이나 강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더 큰 심리적 휴식을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옷과 신발은 필수입니다.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발은 걷기의 효율을 높이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걷기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거나
체력을 증진하는 데 그치지 않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신체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루 10분의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매 순간이 누적될 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당신의 시간이 가장 현명하게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의 태양이 뜨거운 만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지만 종류가 많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썰을 풀어보려 한다. 첫 번째로 SPF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SPF란 선, 프로텍션, 팩터, 의학자로 자외선, 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SPF 30이면 일상생활에 충분하고 해변이나 야외 활동이 많다면 SPF 5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SPF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신의 피부 타입과 활동량에 맞는 SP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파 등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파는 자외선 A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플러스로 표기된다. 파 플러스부터 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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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까지 있으며 플러스의 숫자가 많을수록 우바로부터 더 잘 보호된다. 우바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다면 높은 파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세 번째는 활성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의 주요 활성 성분은 크게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뉜다. 물리적 차단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이산화 티타늄과 산화아연으로 피부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학적 차단제는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으로 구성되며 자외선을 흡수해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 원리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면 물리적 차단제를, 가벼운 사용감을 원한다면 화학적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네 번째로 사용감과 제형을 체크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로션, 크림, 젤, 스프레이, 스틱 등 다양한 제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용도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에는 촉촉한 크림이나 로션 타입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성 피부에는 산뜻한 젤 타입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또 스프레이 타입은 대면적에 얇고 고르게 펴바를 수 있어 편리하나 얼굴보다는 신체에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다섯 번째로 방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이나 물놀이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워터프루프 혹은 워터 레지스턴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는 자외선 차단제가 땀이나 물에 쉽게 씻겨나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무향 또는 알레르기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감한 피부는 향료나 보존제, 특정 화학 성분에 반응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생활 스타일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여 여름철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늘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 비결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믿었고 그가 사용한 10가지 자연요법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효과를 자랑했습니다. 그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레몬을 짜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인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의 시작을 상쾌한 레몬워터와 함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 요법은 자주 산책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산책은 혈액순환을 돕고 마음을 맑게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000걸음을 걸으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호흡 운동입니다. 공기가 맑은 숲속에서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뱉는 호흡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습니다. 네 번째 자연 요법으로는 매일 아침 요가를 추천했는데 이는 유연성을 높이고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좋았습니다. 노인은 요가가 하루를 위한 준비 운동일 뿐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허브차였습니다. 특히 카모마일과 생강차는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잔씩 허브차를 마시는 걸 습관화하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요법은 주기적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잠이 보약이라는 한국의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계절에 따라 제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이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해준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명상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은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루 중 짧은 시간을 명상에 투자하길 권장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큰 치유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연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사랑과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과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웃는 것이 의약품보다 더 나은 치료제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물질이 아닌 감정적 지원이지만 이는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각자 자신만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길 바랐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노인의 이야기는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